외딴 바닷가 마을 14살 어린 소녀 도희. 빠져나갈 길 없는 그곳에서 친엄마가 도망간 후 의붓아버지 용하와 할머니로부터 학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도희 앞에 또 다른 상처를 안고 마을 파출소장으로 부임한 영남이 나타납니다. 전라남도 섬마을 외딴 지역 파출소장으로 좌천된 경찰대 엘리트 출신 영남. 그녀의 눈에 자꾸만 어떤 여자아이가 밟힙니다. 발령받아 내려오는 길에 길가에 앉아있던 아이. 부임 첫날 밤중에 강가를 거닐다가 보게 된 어딘가 급하게 도망가는 듯한 아이. 그리고 다음날 낮에 한 무리의 또래 아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던 아이. 그 아이는 바로 도희였죠. 이 외딴 동네에는 젊은이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젊은이는 용화라고 하는 이름에 결코 순박하지 않은 이였는데요. 그는 어머니와 의붓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수시로 술을 먹고 의붓딸을 폭행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의붓손녀를 폭행했고요. 이 딸이 부임 첫날부터 영남의 눈에 밟혔던 도희라는 아이였는데, 도희는 섬마을 이 좁은 동네에서 어딜 가든 폭력의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영화 시네포이의 진행자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해 하루를 살아낸 의연한 당신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위로 메시지 시네포유. 따뜻한 이야기와 멋진 음악이 함께합니다. 영화는 영남이 도희를 여러 폭력의 수렁에서 구해주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래 아이들의 집단 폭력에서, 그리고 의붓 할머니와 의붓 아버지의 폭력에서 우연치 않게 도희를 구해준 영남. 도희는 차츰 이런 영남에게 의지하기 시작하죠. 아버지 용화의 폭력에 시달릴 때마다 영남의 집으로 피신을 오던 도희는 급기야 방학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영남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영남에겐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좌천된 이유이기도 하고, 그녀가 매일같이 술을 물처럼 마시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녀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술을 마셔야만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녀는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런 영남이 그녀의 집에서 도희라는 여자아이와 함께 살게 된 것인데요. 영화는 어느 순간부터 소수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공직 사회에서의 동성애자 영남, 세상에 혼자 남아 폭력에 시달리는 도희, 심지어 외딴 마을에 홀로 남은 젊은이 용화까지. 이 소수자들은 개인만 놓고 봤을 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 보입니다. 동성을 사랑했다고 좌천을 당해야 하고, 엄마가 도망갔다고 폭력을 당해야 하며, 젊은이들이 모두 떠났기에 홀로 남아 외딴 마을을 이끌어가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거니까요.
이쯤에서 일본 영화 공기 인형에 이어 할리우드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주피터 어센딩 등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배우로 성장하고 있는 영화 속 주인공 베두나와 그녀가 노 개런티로 출연한다고 알려져 더욱 이슈가 되었던 정주리 신예 감독을 얘기해 볼까요?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이라는 게 놀라울 정도로 이 영화는 큰 흡입력으로 가정폭력, 동성애, 사회적 편견의 부조리한 시선 등을 담담히 그리고 밀도 높게 담아냈습니다. 그런 작품 도이아의 진가를 가장 처음 알아본 이는 배우 베두나였죠. 정주리라는 신인 감독의 이 첫 시나리오에 베두나는 매료됐고 단박에 출연을 결심했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으로 영화 도이아를 알아본 이들은 바로 프랑스 칸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그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되었다고 합니다. 소설책도 처음 한 줄, 두 줄, 한 장 읽을 때부터 내가 빠져들 수 있을지 없을지 감이 오잖아요. 근데 도이아도 처음 한두 줄부터 벌써 좋았어요. 감독님이 쓴 문체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글도 여백이 많아서 좋았어요.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탁탁 내어놓는데 모든 것이 그려지는 느낌? 영남이 밤마다 소주를 마시는 것, 깔끔하게 제복을 다림질하는 것, 그런 디테일도 좋았고요. 말로 설명이 필요 없이 우회적으로 시나리오에 다 표현되어 있는 게 고단수의 글쓰기 같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되게 만나보고 싶었어요. 영화 속 주인공 베두나가 이처럼 거침없이 속내를 드러내 보였던 작품 도희야. 이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배우 김세로는 연약하지만 날카로운 소녀를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겉으로는 무기력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소녀 도희. 영남에게 의지하지만 때로는 그녀를 구할 만큼 강한 모습을 보이는 도희의 캐릭터는 묘하게 김세론의 연기 인생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도희가 자신을 학대한 의붓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도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 속에서 학대를 방관합니다. 그래서 도희는 끝내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죠. 이 과정에서 영화는 우리에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에 대해 묻습니다. 가해자의 폭력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피해자는 언제나 순수한 존재로 남아야 하는 걸까요? 도희는 끝내 자신을 위해 싸우지만 세상은 그런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이아는 단순한 성장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잔인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피해자는 절대 흠이 없어야 하고 착해야 하며 순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요 속에서 도희는 완벽한 피해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도이아는 김세론 배우의 최고 연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는
단순히 감동적인 성장 드라마가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 관객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하며 피해자가 그저 피해자로 남기 어려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묻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제자들로부터 미친 교수님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볼 때마다 배고프니? 뭐 먹고 싶어? 페스티벌 참가비가 필요해? 라고 캐묻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데에는 어려서부터 많은 분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거고, 아이들이 자라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을 거라고 밝힌 천재 비올리스트 용재온일이 바로 그 미친 교수님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최종 꿈을 가진 그의 얘기가 영화 도이아를 보고 난 후 너무도 간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나이에 얼마나 아프고 힘겨웠을지 모를 이제는 고인이 된 김새롬 배우의 영면을 기리며 영화 도이아의 OST곡 꿈결인가 바람인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희정이 불러줍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영화 시네포유의 진행자 김정은이었습니다. 무탈하고 평온한 여러분의 하루를 기원합니다. 젖바다의 한기에 옷을 여미든 파도의 달빛에 울음을 도와든 외면 불가한 이끌림으로 나는 기다렸는지